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기술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한양사이버대학의 이지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미디어로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아마 그런 컨텐츠를 접해보면서 대부분의 분들은 왠지 모를 부담감 그리고 공포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기술에 대해서는 친근함을 갖지 않아요. 어렵고 복잡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다양한 기계나 로봇,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갈지 모른다라는 공포감이 있죠. 근데 사실 사회 변화에 의한 일자리의 변화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어떤 사태가 터졌죠? 20년 전. 그죠? IMF. 우리나라의 외환이 부족해서 IMF의 긴급 구조를 받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또 어렵게 살아남은 기업 내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평생 직장에 대한 신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한 직장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충성하면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하면 정년은 아니지만 55세, 58세까지 큰 문제 없이 그냥 직장을 계속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근데 IMF가 터지자마자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로열티가 강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회사에서 잘릴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즉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일면서 그때부터 직장인들이 밤에 퇴근하고 나면 집으로 가거나 동료들과 술을 마시러 가는 게 아니라 학원에 가서 부족한 걸 배우고 또 학부를 나온 분들은 석사, 박사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직장에서 이른바 쫓겨난 명퇴를 당한 분들이 새로운 창업을 기획을 했는데 2000년대에 인터넷 혁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흐름에 같이 동참한 분들 중에는 이른바 대박이 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가는 포털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들이 그때 만들어진 신생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창업, 기술 기반의 창업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스타트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은 창업이에요. 근데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오늘의 키워드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제가 2016년도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희는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두 번째, 7년 미만의 신생 기업이다. 세 번째, 이들 기업은 빠른 성장과 스케일업을 무기로 한다. 네 번째는 1인 기업과의 차이점을 두기 위해서 2인 이상이 함께 조직화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조직을 스타트업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내용과 맞물려서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은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이러한 스타트업을 이끌어가는 CEO들은 어떤 전공의 사람들일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크게 해본 적이 있어요. 자, 거기서 나온 몇 가지의 의미 있는 결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이랑 판교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볼 때 스타트업은요 2.78명이라는 매우 적은 소수의 인력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런 스타트업이 뭔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 이른바 시드머니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시드머니의 대부분은 F 자금이라고 합니다. 프렌드, 패밀리, 엄마 아빠한테 빌리고 친구한테 빌려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작은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요. 또 그런 스타트업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보니까 모바일 비즈니스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앱. 그죠? 그런 모바일 비즈니스에 한 51% 정도 기업들이 종사를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아주 시장에서 팔릴 만한 괜찮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5억에서 10억 정도의 아주 큰 규모의 자금을 벤처 캐피탈리스트로부터 돈을 빌리는 그 과정을 시리즈 A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시리즈 A에 해당하는 자금을 유치하기까지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평균적으로 내가 스타트업을 해서 성공하기까지 몇 번의 실패를 거치는지를 조사를 했더니 3번의 실패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실패하고 4번째로 사업을 했을 때 비로소 성공했다. 이런 수치를 볼 때 스타트업은 작은 규모, 작은 자금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실패 확률이 높고, 그죠? 어느 정도 뭉칫돈이 들어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아주 오랫동안 영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아주 몰입하거나 미치거나 즐겁게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스타트업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을 이끌어가는 CEO의 면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트업을 창업한 CEO의 전공 분야를 보니까 역시 51%가 공학 출신이고요. 52%가. 그 다음에 연령을 보니까 30대가 49%예요. 자, 그리고 그 영어를 좀 잘 사용하는 사람, 나는 외국인과 만났을 때 나는 뒷걸음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한 30% 정도가 되고요. 또 이런 스타트업을 하기 전에 어떤 조직에서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한 5년 정도의 직장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스타트업 전에 다른 스타트업에서 내가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 42%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 볼 때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직장 생활이나 스타트업과 관련된 유관 경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모바일 인터넷 쪽에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무슨 지능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하던 것들을 시스템의 힘에 의해서 자동화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이 투자하는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도 맞물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ICBM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ICBM? 대륙간 미사일 말고. 보통 4차 산업혁명의 ICBM이라고 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 기술로서 첫 번째 I는 IoT, 사물인터넷, 두 번째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그렇지, 모바일입니다. 사실은 이 스타트업들이 여태까지 열심히 투자했던 그런 업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도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스타트업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스타트업이 창업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2.78명의 인력들과 같이 사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창업 인력 중에 앱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고 뭔가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있는 조직이 몇 프로인지를 봤더니 한 74%, 5% 정도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100개 기관 중에 100개 스타트업 중에 한 75개 스타트업이 기술 인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죠. 자, 근데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도시들이랑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족한 편입니다. 보통 스타트업, 그 다음에 벤처의 제국이라고 불리우는 실리콘밸리, 텔아비브, 런던,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 기술 인력이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곳이 대부분 한 100%, 92%그 정도가 돼요.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다양한 사업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기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무기이자 원동력이죠. 자, 이런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기술은 스케일업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자, 스케일업이라는 것은 원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시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떤 제품을 고도화하는 것을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스케일업에 대해서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 대학에 다니는 4명이 창업을 했어요. 이 친구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분당 지역의 아기 엄마들한테 아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입지 못하는 옷을 수거해다가 동네 장터에 가서 팝니다. 팔은 돈 중에 70%를 엄마한테 계좌로 쏴주고 30%를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어요.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엄마들이 자기들은 메이크업 안 입혀도 누구 옷은 남편 옷 아니고 애들 옷에 대해서는 지갑을 열어요. 또 아이들은 어때요? 50일, 100일, 한 달
다르죠? 쑥쑥쑥 크기 때문에 예쁜 옷을 사입혔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너무 빨리 커가지고 입지 못한 옷이 많습니다. 집에 쌓아놓고 있는 옷을 내가 어디에다가 기부하자니 본전 생각이 나고 내가 어디 장터에 나가서 팔자니 참 창피하고 이런 고민 있는 엄마들의 옷을 모아서 직접 팔아주고 저 돈을 70%까지 페이백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들 청년들이 분당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듣고 의정부에서도 목동에서도 저기 지방에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옷을 수거해서 팔아달라는 요구가 왔어요. 자, 근데 이 청년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업 방식은 다 온몸으로 뛴 거였어요. 직접 차를 몰고 옷을 가지고 오고 장터에 가서 팔아주고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만약 분당에서 사업을 했던 친구들이 목동이나 의정부나 저기 지방에서 가려고 하면 사무실을 더 구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구해야 돼요. 결국에는 인건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기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무엇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자동화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나 인터넷 플랫폼이 가능하겠죠. 갑자기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있는가? 이 부분이 스케일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는 젊으니까 20대니까 온몸으로 뛰겠어. 이런 친구들도 어느 정도 시기에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더 이상 사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술은 기업의 영속성과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실제로 기술력이 부족한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시장 투자자 어느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우리가 볼 때요. 사람을 보고 기술을 봅니다. 기술력이 없으면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이렇다 할 만한 기술이 없으면 투자받기가 힘들고요.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이 제품을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써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서 빨리빨리 보완을 하면 이 제품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팔리겠지만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요소를 기술적으로 해결을 못하면 이 제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을 겁니다.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는 것이 중요해요. 최근 창업의 중요한 트렌드는 기술 창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도 이 강의를 들으면 나도 한번 기술 창업을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기술 창업을 만약 준비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4가지를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술 창업 사례와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은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이른바 시장에서 대박난 아이템들은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읽다 보면 창업에 대한 감각도 만들어지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트렌드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에 취업을 하든 여러분들의 역량은 되게 크게 인정받을 거예요. 이 친구는 블록체인도 알고 이 친구는 IoT도 알고 이 친구는 ICBM도 알아. 근데 이 친구 전공은 1어야. 대박 아닙니까? 그죠? 내가 관심 있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서 기본기를 쌓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창업하기가 너무 좋은 상황인 게요. 창업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대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시는 대학에 가면 취창업센터라던가 기업가정신센터나 이런 프로그램 있죠. 그런데 가시면 창업에 필요한 A부터 Z까지 다 배울 수 있어요. 돈 내고 돈 안 내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힘들면 전문가가 와서 개별적으로 멘토링을 해줘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실제로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돈이 없어요. 제품을 잘 만들었는데 마케팅을 못 하겠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스타트업의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안 되는 기업들에게는 마케팅 전문가를 붙여서 1년 동안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 사업체가 성장하는데 사람은 부족한데 인건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인건비를 무료로 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만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기술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통섭, 융합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통섭이라는 것은 내 전공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 전공 분야와 인접한 분야를 두루 아우르는 영역을 통섭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의미가 잘못 해석이 돼서 내 전공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남의 전공을 엿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내 전공도 안 되고요. 남의 전공도 섭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내가 현재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해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는 교양의 두께를 쌓으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주 반짝이는 사업 아이템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직관적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경험은 내가 온몸으로 부딪혀서 여행을 가보든 아니면 디바이스를 조립해보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이런 교양의 두께를 쌓을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무엇을 많이 해라? 독서를 많이 하라는 부분이고요. 스타트업은 사실 글로 배우기 힘든 분야입니다만 최근 서점에 가보면 스타트업에 관한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책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쓴 책이 아니라서 아주 재밌어요. 실제로 스타트업 영역에서 실제로 성공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 쓴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술술 잘 읽히고 메시지도 잘 들어옵니다. 그런 다양한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금은 그런 생각할 텐데 아마 집으로 가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다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데 내일은 서점에 가서 스타트업과 관련된 책들을 좀 보시고요. 내 적성과 스타트업이 맞는지, 내가 혹시 스타트업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영역으로 하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